자, 윌베스 소방행정법 기초입문, 이제 본격적으로 입문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파트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1번 사례로 접근하는 행정법 총론의 구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신문기사 원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뉴스니까 한번 보고, 이걸 행정법 용어로 바꾼 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 현실 속의 내용과 우리 법률, 여기서 표현하는 게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행정법 총론의 구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초입문 오리엔테이션 때 강조드렸던 것처럼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 그 행정작용 때문에 입게 되는 개인의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 행정구제. 그 두 가지가 행정법 총론의 구조이고, 실제 뉴스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문기사니까 이제 두 갈식으로 카피가 먼저 뽑혀져 있습니다. 제목이 종업원이 실수해서 청소년에게 일부러 판 건 아니에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걸 이유로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데, 결론은 이 영업정지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신문기사의 결론이에요. 그럼 흔한 일인데 이게 왜 신문기사화까지 되었느냐? 뭔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조금 재밌는 점이 있으니까 신문기사가 됐겠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업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 구청이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세 줄에 우리 행정법의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게 이제 위반 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법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라는 거는 미리 법전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라고 법에 적혀져 있었을까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말라고 돼 있었을까요? 제공하지 말라라고 돼 있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하지 말라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어기고 위반해야겠으니까 제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로 이거를 법률 용어로 이제 과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러 그랬으면 이제 고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실수를 한 것이지만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때 자, 구청이 업주에게, 그럼 이 구청으로 표현되는 우리 행정법의 용어가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미리 한번 봐두시면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 청사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작용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표 공무원, 거기를 우리가 앞으로 행정청, 즉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 처분 명의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행정청인 구청이 업주, 사장님이 자기가 허가받아서 음식 장사하고 있는 허가 명의자 이분입니다. 사장님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제재를 받는가? 이게 영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영업하지 마라. 돈을 못 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처분이 이른바 행정작용의 대명사이면서 앞으로 우리 행정법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처분 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처분으로 부를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일상생활 용어하고 행정법의 용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처분한다 그러면 내 물건 내가 처리한다 이런 뜻을 써요. 야, 너 지난번에 그 가방 어쨌니? 당근마켓 처분했어. 그럼 팔아치웠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데, 행정법에서 말하는 이 처분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부의 활동,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행위라고 불리우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작용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처분은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이고 국민이 원치 않더라도 따라야 되는 강제적인 행정작용이에요. 자, 그럼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업주분이 영업을 쉬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작용인 처분도 만약 이게 법에 위반되면은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행정구제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법에 위반됨이 없이 법에 적합하다.
라고 이제 소송의 결과물 우리가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른바 행정소송으로 대표되는 행정구제편이고, 행정구제 중에서 가장 대명사가 행정소송이에요. 자, 그럼 이 세 줄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축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행정작용인 처분, 행정구제를 도모하는 소송과 판결, 그리고 전제가 되는 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미성년자에게 술 팔지 말아도 법에 적혀져 있었는데 위반했으니까 제재를 먹고, 행정부가 하는 처분도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니까 사법심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법 만드는 입법부, 처분하는 행정부, 소송하는 사법부, 전부 등장하는 권력분리 원리가 이 세 줄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종업원인 C 아저씨가 작년 사장님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소년 등 한 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자, 어린 친구들이지만 술 맛있게 먹고 있네요. 소맥. 자, 이게 위반행위예요. 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종업원 C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라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그럼 우리 이제 프린트 중에서 이제 까만 1, 2, 3번 되어 있는 게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행정법상의 법률 용어로 이제 바뀌는 부분을 표시한 단어예요. 첫 번째, 자, 이 사건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울산지방법원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법원에서 담당하는 소송도 어쨌든 판사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방으로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3세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송에 있어서의 3심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지방법원이니까 이제 시작하는 1심, 시작 사건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종업원인 C 아저씨가 사장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수로 미성년자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손님 받고 테이블에 주문하는 대로 소맥이 나간 거예요. 주류 제공.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사 아저씨가 종업원 C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그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서 술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위반행위 한 거예요. 이때 어떤 식의 불이익을 당하는가? 지금 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벌금은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은 형사처벌 당하는 내용이에요. 형사처벌을 줄여서 부를 때 우리가 형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는 이제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뜻글자에는 한자를 많이 쓰니까 그래요. 그럼 형벌을 부과받는다는 건 이 위반 행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범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에요. 형벌을 받으면 전부 다 그 행위는 가벼운 범죄도 있고 무거운 범죄도 있지만 전부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범죄 행위. 그럼 범죄에 대한 형벌은 원칙이 항상 실제 범죄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위는 누가 있나? 종업원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지른 행위자가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법과 구별되는 범죄를 다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성년자 테이블에 술을 제공한 행위는 종업원이 있고 현실적 행위자가 지금 벌금 받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울산 남구청장이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고 이제 일반 행정청이에요. 구청장이 자 누구에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이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업주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행정법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은 이 영업정지 처분을 우리가 형벌은 아니고 뭐 영업정지 받는다고 전과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벌금 받으면 전과일범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상의 제재 처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행정상의 제재를 당하는 내용들은 그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범죄로까지 처벌할 건 아니고 그냥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니까 이 정도 제재를 받는 걸로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형벌과 구별되는 행정상 제재의 특징은 영업정지 2개월, 사장님 2달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냐? 2달 동안 돈 못 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게가 2달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밖에다가
뭐 인테리어 중입니다. 뭐 새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거 있더라도 한 달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 다 짐작하겠죠. 몇 번 왔다가 계속 문 닫혀 있으니까 단골도 다 끊길 것이고 그 상권 내에 소문이 나겠고 자기가 주고 샀던 권리금대로 가게를 넘기도 힘들 거야. 사실상은 이거 자영업자에게 무지막지한 피해를 주는 아주 강력한 제재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행정상 제재는 현실적으로 행정법 위반 행위자를 문제 삼지 않고 전부 다 행정법에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상의 제재가 나가요. 자, 범죄에 대한 형벌은 현실적 범죄 행위자에게 당연히 부과해야 돼요. 근데 행정상의 불이익은 행정상 제재는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 한 적 없어요. 그 자리도 안 계셨고 미성년자에게 술 준 건 종업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이 행정법상 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제재는 법상 책임자에게 나갑니다. 그럼 왜 업주가 행정법상의 책임자이냐? 행정법에서 책임이란 말은 자기 명의로 한다 이런 뜻이고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고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런 데 나오는 대사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이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내가 한 거니까 이게 잘못되면 책임도 내가 진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장님이 행정법상의 법상 책임자가 되는 이유가 우리 음식점 영업은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허가 명의가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법상 책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게 형사처벌과 행정상 제재의 완벽한 차이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말 안 듣는 미성년자 아들이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고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서 이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호위반 하나, 과속 하나 걸렸어요. 그러면 과태료 누가 낼까요? 과태료, 현실적으로 핸들을 잡은 아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 과태료라고 하는 행정상의 제재, 자동차 등록법상의 차주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과태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상 제재는 현실적 위반 행위자를 문제 삼지 않고 법상 책임자에게 나간다. 그래서 법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명의다. 이게 권한, 책임, 명의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쭉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들이 운전 미숙으로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그럼 그건 범죄 행위니까 그때는 핸들을 쥐었던 실제 운전자가 이제 범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행정법상 책임은 전부 다 차주가 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 기꺼이 빌려주라 그래요? 차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요? 차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 그 말이 실제 차를 빌려줬더니 운전한 행위자는 그 친구이지만 차주한테 과태료가 주렁주렁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위의 사례가 아니고 밑에 겁니다. 구청장이 사장님한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행정작용편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대표되는 건 전부 다 법을 위반한 자를 일벌백계 해야 앞으로 다른 업주들과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 파트가 전부 다 행정작용편이고 행정작용 중에 우리가 처분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행정작용의 대명사가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인데 줄여서 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처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처분 명의자가 우리 행정청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청장님, 행안부 장관, 대통령 전부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처분을 자기의 명의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전부 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부의 활동 모습이다. 이게 행정작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자, 그러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받은 업주분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행정구제 파트예요. 즉, 처분 때문에 원치 않아도 2달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행정구제를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그랬으니까 국민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원래 소송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취소 소송이어야 되고, 취소라는 말은 없앤다 이런 뜻이죠. 취소를 하면 지금부터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게 우리 법학에서 취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에게 주어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잘못됐으니까 취소,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해줘 라고 이제 행정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행정법 총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처분 때문에 장사 못하는 상황은 날려버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처분 때문에 고통받던 국민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소송이 행정구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어지는 파트는 행정구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명사가 원래 소송이에요. 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법관이 판단해서 내리는 결론, 그래서 판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판결 나오면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도 돼요? 당연히 따라야죠. 왜냐하면 우리 두 글자로 된 법률 용어를 이렇게 뒤집어 읽으시면은 우리가 아는 단어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결판.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건 인간사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판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모해보는 분쟁 해결 절차예요. 그래서 판결 나오면 누구나 따라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그럼 뒤집어서 판결이 나오려면 소송이 열려야 되는데 재판. 소송을 시작하는 권한을 사법부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다 가다가 최종 재판하는 대법관들이 이리와 소송이다라고 본인이 재판을 시작한 다음에 판결 자기 맘대로 내리고 다 따라라 이래버리게 되면 사법부가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되고 이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권력 분립에 안 맞게 돼요. 그래서 판결에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대신에 소송을 시작하는 거는 법원 스스로가 못하고 누군가가 소송을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법원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한 게 아니면은 법원에서는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를 법원에 고한다라고 해서 원고라고 부르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제 판결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분쟁이 일단락된 거예요. 이걸 3세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3심제인데 오늘날의 행정법의 목적은 이 행정구제를 강조하는 데 있어요. 그럼 행정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자, 앞으로도 법의식이 발달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소송을 담당하고 판결 내리는 법관의 숫자를 증가하는 증가만큼 함부로 늘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사의 분쟁을 결판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일정 정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19의 천재 판사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경험치가 적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젊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국민의 권리의식이 발달하니까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더 많아질 건데 이걸 담당하는 법원직 공무원 중에 판사 숫자를 갑자기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 1인당 배정되는 사건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소송은 시작하고 접수시켜 놓았어도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생깁니다. 법원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건 또 판사 1인당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날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제대로 된 사건도 충실한 사법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원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행정법 하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면 법관들은 자기가 볼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진일보시켜서 법치국가 원리를 실현시키겠다 그런 의도야. 그래서 원래는 소송의 판결이 정식인데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실한 사법심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송과 본질은 똑같은데 소송을 흉내내어서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붙이기를 소송과 구별해야 되니까 심사하고 판단한다. 심판이라고 붙이고
그럼 심판의 결과물을 판결 이렇게 하게 되면 법관이 했던 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심판의 결과물을 우리가 판결과 구별하려고 재결용을 용어로 씁니다. 이게 약식이에요. 행정심판은 본질적으로는 소송과 똑같이 위법적법을 심사 판단하는 내용인데 하는 사람이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가 하게 되면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불러요. 심판의 결과물을 재결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심판을 한꺼번에 부를 때 이제 쟁송이라고 불러요. 다툴 쟁자입니다. 왜? 네 처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처분했던 행정부가 내 처분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없앨게.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처분 잘못되었으니까 취소시켜 달라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울산구청장님이 그래 알았다. 네 말이 맞다라고 스스로 취소하면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처분했던 행정청도 나의 처분은 잘못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이니까 취소시켜 줘라고 하는 사람과 내 처분 위법이 아니고 적법이니까 취소시키면 안 돼라고 다툼이 벌어지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른바 쟁송이라고 표현하고 이 처분의 위법적법을 논하는 쟁송은 사법부가 하면은 소송, 사법부의 판단의 결과가 판결. 그러면 똑같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행정부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처분 한번 심사해보는 구조를 행정심판이라고 부르면서 행정심판 결과 나오는 결과물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나 정식은 항상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약식, 재결은 약식이에요. 그럼 우리 정식이 있고 약식이 있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합니까? 메인 요리 먼저 먹어요? 에피타이저 먼저 먹어요? 에피타이저 먼저 먹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볼 거면은 소송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약식이고 그럼 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법원까지 오지 않아도 되니까 법원의 부담 덜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심판에서 구제가 안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끝판왕인 법원으로 가서 소송하라 이런 취지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업주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했어요. 왜? 소송해도 되고 심판해보고 안 되면 소송 가도 되는데 행정심판은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행정심판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건 소송이건 시작하는 거는 판단자 스스로 못하고 누군가가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주가 해달라고 하는 게 심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취소심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처분했었던 행정청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해야 돼요. 왜? 이 처분이 옳고 그른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이 처분했던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하면 무조건 잘하셨습니다라고 할 게 뻔하니까 이건 공정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처분했던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행정심판으로 판단해봐야 꿀리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럼 아까 울산시 남구청장의 처분이었으니까 울산시 남구 주소 두 번째 칸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이보다 상급자는 그 앞에 있는 주소 첫 번째 칸 울산시장이겠죠. 그래서 처분했던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이제 판사 아니지만은 법관처럼 처분의 위조법을 심사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1월 주류 판매 위반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손님 일행 중에 한 명이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올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한 분은 이제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근무한 첫날 단속을 당했다. 종업원이 뭐 잘 알지 못하고 약간 어리버리하니까 발견 못한 게 좀 참작이 될 수 있고, 자, 2달이나 가게 문을 닫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참작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초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처분이 구청장이 했던 2개월 처분이었죠. 요거를 영업정지 40일로 바꿔주는 자, 심판의 결과물이니까 재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끝난 결과 그대로예요? 아니면 2달 영업정지에서 40일로 20일은 줄었어요. 20일은 줄었죠. 그래서 조금은 유리하게 바뀌었지만은 이제 남는 게 업주분이
그래, 40일 영업 정지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일단락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나는 이것도 못 참아. 40일도 나한테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심판 결과 마지막에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결국 업주분은 자, 이제 울산구청장을 상대로 요게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업주, 우리가 원고라고 부르고 소송의 상대방을 우리가 피고라고 불러요. 피고는 항상 처분을 자기의 명의로 했었던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울산구청장을 상대로 자, 심판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법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에요. 자, 그럼 법원은 스스로 시작 못한다 그랬습니다. 해달라고 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소송을 업주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심판 끝난 결과 나와 있는 40일 정지 처분인데 이것도 위협이다라고 취소시켜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게 울산 사장님의 최종 행정구제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신문 기사가 된 거죠.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소송 벌어지게 되면은 처분을 취소할까 말까 심판 보는 사람이 판사예요. 그럼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 결국 둘 모두가 얘기해가고 판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임이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업주분이 자기가 영업정지 40일 위법이니까 취소시켜 달라라고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니까 먼저 이제 오프닝을 열어야 돼요. 자, 신고한 손님들 여기에서 이제 신문 기사가 된 거예요. 즉 저쪽에 있는 친구들 되게 어려 보이는데 술 시키네라고 나이 드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신고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주문하고 본인들이 신고한 거예요. 왜? 신고자는 아직 처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기들이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일행이 술을 주문한 다음에 테이블 술로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갖고 이 가게 미성년자에게 술 팝니다라고 신고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런가? 과거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직원의 친구들이에요. 즉, 이 직원이 앙심표 묵어요.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 한 달도 안 됐는데 감히 나를 잘라? 엿먹여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을 꿈꾼 거죠. 그래서 사장님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친구들 모아가지고 왜? 이 얼굴은 사장님이 알 텐데 이쪽은 사장님이 모를 테니까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사장님이 20년 가까이 음식점 운영에 오시면서 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고 자,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40일 문 닫고 있으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 이 사건 40일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서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협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뿐이에요. 즉 나에게 주어진 영업정지가 지나치게 가혹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영업정지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우리가 재량처분으로 부르는데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자,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 게 재량권 일탈남용 이 표현이 재량처분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주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영업정지 40일 행정상 제재 처분이 위협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게 너무 심하다는 뜻이고 이걸 우리 행정법에서는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장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최종 판사가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렸는가. 자, 울산지방법원의 행정부 재판장 이매지 부장판사 그래서 신문기사인데 실명 다 노출시키고 있죠. 이게 이른바 국가작용 실명제라고 해서 국가작용을 직접 행한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남겨두기 위해서 실명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작용 실명제. 자, 지난 5월 21일 업주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처분 명의자인 구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청구를 우리가 소송 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각은 뭐냐면은 소송의 종료인 판결의 종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청구 이렇게 부르면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판결인데 판결의 중중에 기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고 패소 판결. 그럼 기각이 있으니까 비슷한 판결로 인용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판결에서는 아예 각하라고 해서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심사도 안 해보고 컷오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각하라고 불러요. 판결의 종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물인 재결에 영업정지 40일로 60일에서 20일 줄어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일부는 참작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까 20일 줄여주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고, 자,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그 자체가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 법률 문장의 재현적인 표현인데, 그냥 미성년 원인을 불문하고 이유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알코올이 들어간 자체가 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가혹하게 따끔하게 처벌하면 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잘 지키려고 할 거예요. 다른 영업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딴 동네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술 들어갔으면은 영업정지는 쭉 해왔다 이런 거예요. 자, 엄격한 법 집행이 더 필요하다. 그럼 법을 집행해서 공익을 위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질서 유지의 목적이 더 크다 보니까 이 사건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니까 결론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위협이 아니고 적법한 재량 처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맨 처음 종업원이 검사한테 벌금 받는 거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영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행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상 책임자가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이게 범죄에 대한 형벌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시작할 때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결론. 행정작용인 처분이 달성하려고 하는 건 공익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사장님은 돈을 못 벌어요. 개인이 불이익, 사익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하나가 무조건 우월한 게 아니고 양자를 항상 저울질 해봐야 돼요. 사업마다 달성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개인의 이익을 비교 저울질하는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건 비교해 봤더니 40일 영업정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예요. 왜? 다른 영업장소와 형평성도 있고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해서라도 앞으로 못하게 하려는 필요가 있으니까 결국 공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처분이 노렸던 공익이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사사로운 이익을 구제해주겠다는 인용 판결 나오지 않고 기각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협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니까 이건 위협성이 없어요. 결국 적법한 처분이었다. 그럼 처분이 위협이니까 취소시켜 주세요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판결을 우리가 기각 판결 부르고 이게 원고 패소 판결이야. 그럼 이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 나오면 취소한다, 취소 안 한다. 취소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거절되는 게 기각 판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행정법 입문 강의 맨 첫 번째 사례 우리가 꼼꼼하게 뜯어봤습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표되는 공익을 위한 행정처분. 근데 행정처분도 너무 심하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사법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취소 소송에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결과는 기각 판결이라고 해서 처분은 위협이 아니고 적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소송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처분을 심사하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심판의 결과물을 재결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초입문 강의 종업원 실수로 사장님이 영업정지 먹게 되는 요 사건 구조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본 구조, 공익을 위한 행정작용, 사익을 위한 행정구제, 여기에 대명사가 처분, 여기에 대명사가 취소소송.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